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 함께 해주실 선생님들을 만나볼게요. 먼저 김학수 입시연구소 소장이자 전 하나고 진학부장이셨던 김학수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들 이제 그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당장 내일 모평인데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죠. 막판 스퍼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스퍼트라고 하면 뭐 수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그 논술 그리고 이제 서류 준비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숙문고등학교 교사이신 윤태영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숙문고등학교 교사 윤태영입니다. 예, 대입에서 이제 다음 주 이제 좀 앞두고 있죠.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있는데요.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 우리 좀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미 다 결정을 하고 준비하고 있겠지만 조금 더 자신한테 적절한 전형 및 학교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또 자신의 진로 희망을 고려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할 거고요. 좀 더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점이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결정으로 입시에서도 좋은 결과 얻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천 숭덕여자고등학교 교사이신 유성우 선생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내일이 이제 9월달 평가원 시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3학년에 올라오면은 수능 3단뜨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6월 찍고 9월 찍고 도약해서 11월 가는 거. 우리가 6월달 시험을 보고 뭐 좋은 성적, 나쁜 성적 마음속에 두고 있겠습니다만 다 잊어버리고 내일 또 한껏 도약을 위해서 좋은 결과로 한번 달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시험 부담 갖지 말고 연습 시험으로는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는 대입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3 학생들을 위한 방송 수시 상담은 마감됐고요.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진학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문의 전화 02-311-5441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과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3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학생은 한양대 소프트웨어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고요. 좌우명은 서두르지 말되 멈추지 말자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 장래 희망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노인이나 장애인분들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편의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싶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생각이 참 훌륭합니다.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수학 교과, 소프트웨어, 수학과 학수상 등의 키워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먼저 김학수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 전 3가지 제시했는데요. 일단 수학과학 수상, 실적, 그리고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성 관련해서 나눔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수학과학 수상 실적을 그 키워드로 제시한 이유는 내신 성적에 비해서 그래도 수상 실적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일단 첫 번째 키워드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진로 활동이나 이제 봉사 활동, 이 그 활동 안에서 전공 적합성이 좀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전공 적합성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또래 멘토링이나 교내에서 한 그리고 봉사활동 등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좀 드러났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학생이 장래 희망이 뭐 노인, 장애인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서류 평가 받을 때 되게 좋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윤태영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소프트웨어, 자기주도성, 지원학과 조정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학생이고 1학년 때부터 뭐 다양한 교내 활동 속에서 자기주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모습이 보여준 학생입니다.
근데 이제 희망하는 대학들의 이제 수준이 좀 있다 보니까요. 소프트웨어라는 학과의 특징,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고만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을 뭐 버리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는 학과 자체의 특수성 때문에 좀 합격선이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컴퓨터 공학이라고 하는 부분도 관련 분야 또 분야니까 좀 그 부분까지 지원학과 범위를 넓혀서 합격 가능성을 높여보자라는 측면에서 이런 키워드를 제시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성호 선생님의 키워드도 들어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수학 교과와 그리고 생명과학, 배드민턴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원 희망학과가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학과를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교과 중에 하나가 수학 교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이 아마 이 수학 교과가 다른 교과보다도 성적이 조금 떨어져서 걱정이 돼서 걱정되는 키워드로 하나 잡아봤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학생에게 있어서 생명과학이 다른 교과들 중에서 과학 교과 중에서 성적이 좀 월등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시대회라든가 탐구 보고서 이런 대회를 통해 가지고 생명과학과 관련된 수상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은 생명과학에도 관심이 있고 또 그런 쪽에서 또 재능이 있는 학생이 아닌가 싶어서 생명과학을 좀 잡아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드민턴입니다. 우리 학생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배드민턴부 기장, 그러니까 학년의 부장을 계속했더라고요. 3년 동안 한 부서, 특히 운동부서에서 그렇게 오래 하기가 힘든데 우리 학생 아마 배드민턴에 재능이 있고 또 배드민턴을 통해 가지고 단합, 그다음에 리더십 이런 것을 기른 학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희망대학의 성적 준비도를 보겠습니다. 한양대 에리카 소프트웨어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유성호 선생님 60점, 윤태영 선생님 70점, 김학수 선생님 75점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3.19등급, 수학 4.9등급, 영어 2.65등급, 과학 3.68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3.66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2등급, 4.6등급으로 상승 후 하락하고 있고요. 수학은 5등급에서 4.8등급, 5.8등급에서 4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영어는 4등급에서 3등급, 2등급으로 상승입니다. 우리 학생의 6월 모의고사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5등급, 수학과형 5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2등급, 생명과학원 4등급, 지구과학원 4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4등급입니다. 지난 3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 국어는 4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했고, 영어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앞서 김학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75점을 주셨는데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그 주요 교과 평균 등급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3.66등급이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내신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지원해 볼 만한데요. 과목별로 일단 잠깐 또 다시 말씀드리면 국어가 3등급대, 그리고 영어가 2등급대, 수학이 4점대 후반 등급이고요. 과학은 3.68등급인데요. 자연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수학과 과학보다는 국어랑 영어가 조금 더 나은 편입니다. 이 부분이 약간 이제 걸리긴 하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소프트웨어 학과를 전하는 데 있어서 뭐 알고리즘이나 이런 어떤 차원을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적인 역량이 좀 가장 잘 드러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아쉬워서 일단 저는 75점을 주었습니다. 네. 선생님 또 학생에게 궁금한 점 있을까요? 우리 학생 지금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수학적인 역량이 조금 약한데 지금 현재 어떻게 이 부분을 좀 보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은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모의고사나 수능 기출 문제집을 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그래서 좀 어떤 유형이나 신유형을 공부하기보다는 조금 약한 부분을 다시 오답 노트나 이런 걸 활용해서 조금 더 보완하는 것이 지금 학습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해서 모의고사 분석과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3월에 비해서 6월 이제 학력 평가가 재수생 유입으로 조금 떨어지는 게 이제 일반적이긴 하지만
우리 학생은 국어와 수학은 떨어지고 오히려 과탐과 영어 등급이 좀 올랐거든요. 예, 6월 모의평가 성적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소프트웨어 학과는 정시 100분으로 이제 영어 절대평가로 빠졌기 때문에 국어, 수학, 탐구 기준으로 하면 약 100분이 한 240% 정도가 지원 가능선이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은 현재 100분위를 계산했을 때 한 180%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한 60%가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6월 그 모의평가로는 조금 부족해서 우선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종을 좀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6월 모의고사를 점수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가톨릭대나 인제대 이 정도가 지원 가능선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유성훈 선생님 70점, 윤태용 선생님 80점, 김학수 선생님 75점을 주셨습니다. 자, 윤태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를 80점을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우리 학생의 비교과 강점은요, 진로 활동이고 약점은 구체적 결과물 부족입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서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관련 활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분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프로그래밍, 이제 소프트웨어니까 프로그래밍적인 어떤 기술적인 부분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교 활동 속에서 자신이 관심 분야인 프로그래밍을 활용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능력을 다른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약점이나 보완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기주도성이라든지 적극성, 창의적 아이디어 등을 갖춘 학생이라는 게 학생부상의 기록을 통해서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실제 학생의 이러한 역량이 구체적인 결과물로 드러나는 것에서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는 노력을 보여줬지만요. 그 결과물이 구체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좀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학생부상에서도 선생님들이, 교과 선생님들이 좋은 역량을 가졌다라는 걸 평가를 되게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실제 전공 관련 성적이라든지 또는 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발전 가능성, 인성 등을 갖춘 인재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학업 역량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역량을 갖춘 학생이라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제 우리 학생이 좀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소프트웨어학과 희망하는 학생들 실질적인 프로그래밍으로서의 그 능력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결과물이 좀 약한 부분이 보입니다. 혹시 다른 분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결과물이 좀 있나요? 네, 아직 프로그래밍 능력이 좋지는 않아서 시언어 같은 것을 틈틈이 공부하고 있고 3학년 때 만든 동아리에서 부원들과 게임 형식의 수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도 자소서에 녹여서 조금 잘 표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학생을 위한 맞춤형 입시 전략 살펴볼게요. 유성호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지원 전략을 제안해 주셨거든요. 수시 히든카드 6 지금 공개합니다. 유성호 선생님이 제안하는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3장, 학생부 교과 전형 3장으로 제시해 주었습니다. 유성호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히든카드 공개됐는데요. 우리 학생의 수시 전략과 함께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 지금 앞부분에서 선생님들께서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또 좀 부족한 점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이 그 상담을 의뢰한 신청서나 이런 걸 봤었을 때 느낌이 종합전형을 축으로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대체로 보면은 상향 지원으로 좀 느껴집니다. 대학을 상향으로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데 그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 중에서 건국대라든가 오늘 또 얘기가 나오는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과라든가 비교과를 종합해서 판단해 볼 때에는 서류평가, 그 1단계 서류평가에서 물론 한양대 에리카는 서류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만 서류평가에서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판정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목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아까도 우리 윤태영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활동이라든가 진로 방향은 적절하게 잘 잡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 것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결과물이 부족한 것이 사정관들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들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이나 물리, 교과 성적 추이라든가 혹은 수상 실적 같은 것을 볼 때에 이 종합전형에서 결국은 소프트웨어 전공과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교과 성적이 조금 뒤치다 보니까 결과물이 없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상위권 대학들, 그러니까 좀 상향의 대학들에서 종합전형에서는 조금 고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종합전형 지원을 무리하게 4개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합전형은 3개만 쓰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렇지만 우리 학생 3월과 4월과 6월달 모의평가를 봤을 때요. 꾸준하게 2개 영역 합이 6에서 7 정도는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진로와 관련은 비교과가 상향이라서 좀 만만치는 않겠지만은 그 비교과는 갖고 있는 갖춘 것들이 그렇지만 우리 학생 역으로 생각하면은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서울과 경기권에 있는 대학에서 교과 전형에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이 상담 신청서에다 한성대학을 교과 전형을 얘기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교과 전형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6월달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0분위 합이 아까도 얘기해 주신 한 180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걸 가지고 가천대라든가 한성대라든가 경기대 같은 곳에 정시로는 도전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지만은 수시 교과 전형이라든가 종합 전형으로 적절하게 지원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수시 안정으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던 한성대를 포함해서 경기대가 아마 최저학력 기준이 세기합 12 정도가 될 거고요. 가톨릭대가 아마 1개 하나 3등급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교과 전형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교과 전형인 경우에는 학과를 굳이 고정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과 전형은 아까도 윤 선생님이 얘기했지만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면은 컴퓨터공학이라든가 이런 학과를 갖다가 조절하면서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에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 학생은 종합전형을 상향으로 해서 무리하게 뛰어들어서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혹은 면접 준비를 한다고 하다가 수능 공부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로는 수능 공부를 조금 하면서 최저를 의식해서 교과 전형도 함께 공략을 하는 것이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추천 전형 살펴볼게요.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적정, 도전, 상향 전형 추천해 주셨거든요. 합격 가능성이 70에서 80% 정도는 적정, 합격 가능성이 50% 정도면 도전, 그리고 합격 가능성이 20에서 30% 이하는 상향입니다. 자, 그럼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공개할게요. 유성훈 선생님은 적정 전형으로 한성대 IT공과대학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을, 윤태영 선생님은 도전 전형으로 숭실대 컴퓨터학부 SSU 미래인재 전형, 김학수 선생님은 상향 전형으로 광운대 소프트웨어학부 광운 참빛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유성호 선생님, 적정 지원으로 한성대 IT공과대학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은 우리 학생이 한성대를 적정하게 지원하면 어떨까요라고 의뢰를 했었고요. 또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 대비와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만한 능력으로 봤었을 때 한성대 IT공과대학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적정하다라는 판정이 듭니다. 이 전형은 교과 성적 100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영역 중에서 2개 합 등급 7인데 우리 학생이 아마 3월과 4월과 6월달 모의고사로 봤었을 때 충분히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 전형을 갖다가 추천을 하고요. 작년에 대교협의 합격 사례를 보더라도 그 분포가 2점대에서부터 4.5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의 현재 내신 성적으로 봤었을 때 정원이 작년 대비해서 조금 줄었다 할지라도 충분히 합격권 안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윤태영 선생님께서는 도전 지원으로 숭실대 컴퓨터학부 SSU 미래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 이 전형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보면요.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1단계 3배수를 서류로 뽑고요. 2단계는 서류 70에 면접 30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 모집 인원은 전년도보다 4명 증가한 18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일단 본인 희망 진로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조금은 좀 그거보다는 합격선이 좀 낮게 형성되는 컴퓨터 공학을 추천을 드렸고요.
또 합격자들의 대학에서 제공한 합격자들의 성적, 뭐 종합전형이 성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 수준의 어느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지원하는 걸 봤을 때 평균적으로 3.43 그리고 90% 컷에 있는 학생이 5.02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성적은 전체 성적이 되겠고 수영과 성적이 되겠고요. 우리 학생이 좀 비슷한 성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사례를 대학 측에서 공개한 사례를 보게 되면요. 비슷한 내신 등급대에서 또 물론 비슷한 사례 등 비슷한 조건들을 가지고 활동들을 갖추고 합격한 사례도 있었고요. 물론 이제 그 학생이 수학 성적이 조금 더 나은 부분, 또 비교과 결과물이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 학생이 약간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해온 부분들을 잘 마무리해서 자기소개서로 나도 학업 역량 또는 프로그래밍에 관심 많고 역량이 있다는 걸 조금 보여준다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라고 판단돼서 추천드렸습니다. 네. 김학수 선생님께서는 상향 지원으로 광운대 소프트웨어 학부 광운찬빛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 이유 말씀해 주세요. 네, 광운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를 추천한 이유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학생의 길을 꺾고 싶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이유는 사실 광운대가 예전에 공대하면 상당히 좀 높았는데 뭐 지금도 여전히 뭐 좋은 대학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광운대 하면 아주 상향 대학이 아니고 또 아주 하위권 대학도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선호하는 그런 대학에서 약간은 조금 선호하는 대학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조금 애매한 그런 대학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소프트웨어 학과를 또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원하고 또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위권 상위 10개 대학 중에서도 뭐 한양대나 특히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학과를 한 100여 명 정도 또 선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소프트웨어 하면 주로 이제 과학고 아이들이 좀 많이 전화하게 되는데 이제 과학고 아이들이 예를 들면 뭐 성대, 한양대도 지원하고 광운대도 지원한다고 하면 이제 성대나 한양대로 빠져나가면 또 추가 합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비록 약간은 상향이긴 하지만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자소서나 서류 준비 잘해서 준비한다고 한다면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 궁금한 거 있어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시를 쓴다고 할 때 네. 삼성대를 포함해서 가천대나 경기대를 하향 지원으로 봐도 될까요? 이 답변은 유성훈 선생님께서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아마 이제 종합전형에 있어서 적정선을 이제 찾고 있는 것 같은데 가천대 같은 경우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천대는 올해 종합전형 중에서 소프트웨어 전형을 따로 해갖고 25명을 선발하고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놓고 봤었을 때는 처음 뽑는 전형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몰릴지 저도 궁금하지만은 학교에서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이다 하향이다라고 판정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우리 학생이 갖추고 있는 교과와 비교과를 전체적으로 통틀어 봤었을 때 가천대학에서 이 소프트웨어 전형을 나라에서 정해준 거거든요. 그 소프트웨어를 전형을 개설을 한 점을 봤었을 때 그렇게 하향 지원이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윤 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학과를 갖다 바꿔서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데로 가면은 가천대학교에 보면은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뽑는 전형이 있거든요. 그런 전형은 어느 정도 우리 학생하고 맞춰져서 하향이 되지 않을까 판정이 됩니다. 그런데 가천 소프트웨어 전형, 이 전형은 조금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향 지원이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요. 지금 경기대 얘기해 주셨는데 경기대 KGU 종합전형이 있는데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이 소프트웨어 쪽을 고집하지 않고 컴퓨터 쪽으로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적정한 지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정이 됩니다. 네, 우리 친구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을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